엄마가 퇴근을 늦게 하니까 아기가 이제 7살짜리 여자의 딸내미를 키우고 있는 남자 의뢰인이었는데 자기가 전화하기는 좀 그렇고 그날 아침에 싸웠대요. 딸내미한테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봐. 왜 이렇게 늦는지. 그래서 이제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. 엄마 왜 이렇게 안 와? 아빠는 옆에서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. 전화를 딱 했는데 엄마 금방 갈 거야. 아빠랑 밥 먹고 있어. 1시간만 좀 기다려. 이러고 딱 끊었는데 끊어진 줄 알고 상간남하고 섹스를 하는 거예요. 그 소리가 적나라하게 막. 근데 애는 아직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. 7살짜리 딸내미가. 엄마의 신음소리나 그런 관계하는 소리를 애가 들으니까 갑자기 애가 우는 거죠. 막 엉엉 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빠가 왜 그래? 그러니까 엄마가 이상해. 그래서 아빠를 줬죠. 아빠가 받는 거죠. 어떻게 됐겠어요?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. 애 먼저 귀 가리고 그래가지고 불륜을 알아내서 조사를 해가지고 상간남 찾아낸 사례가 있었고, 그리고 와이프에 대한 의뢰를 보통 하거나 남편에 대한 의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남동생의 아내, 즉 재수 씨를 조사해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왜 남편은 내비두고 왜 본인이 이랬죠? 자기 남동생은 특수직군이기 때문에 통화가 쉽지가 않고 그 형한테 부탁을 했대요. 와이프가 좀 이상한 것 같다.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남자가 있는 거예요. 이 재수 씨가.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자기 남동생인 남편 말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막 외도를 하고 다니고 숙박업소를 다고 하는 거를 딱 잡았는데, 그러고 이제 의뢰인한테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겠죠.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과도할 정도로 흥분을 해요. 재수 씨 일인데 마치 자기 아내인 것처럼 너무 막 분노에 넘치고 그러면서 탐정님 어디 오피스텔에 가면은 호수 좀 알아봐 주세요. 거기 분명히 갈 거예요.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그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세요?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3개월 동안 재수 씨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붙이고 동선을 봤대요. 이건 좀 약간 오버하는 거잖아요. 살짝. 그때는 이제 동생 얘기는 어느 순간 빠져 있어요. 흥분한 상태라. 자기가 이미 남편인 거예요.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추적 조사를 하다가 남편이 등장을 해요. 그러니까 이 의뢰인의 남동생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둘이 되게 해맑아요. 저녁도 먹으러 다니고 장도 보고 되게 잘 지내는 거예요.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. 그래서 지금 동생이 모르고 있냐 지금.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해서 전 추궁을 했죠. 똑바로 얘기를 해줘라. 아니면 이거 종료할까요?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사실은 재수 씨하고 자기랑 그런 관계래요. 동생은 모른대요. 근데 재수 씨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과 남편의 형, 그 다음 또 새로운 남자 3명을 만나고 있는데 남편은 까마득하게 몰라요. 출장을 다니는 직업은 맞기는 해요. 보니까 무역업을 하는데. 근데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. 어쨌든 자료는 수집해가지고 전달을 해주긴 했는데 정리를 하셔라라고 이제 인간적인 제가 어떤 충고를 했죠. 하지만 그도 의뢰인인지라 어떤 법적인 걸 넘어서는 건 아니니까 윤리적인 거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뒤로 빠졌던 일이 있었고 충격적이죠. 처음에는 이제 모텔을 많이 가는데 숙박업소 가면 이제 증거보전 신청하고 하면 되기는 해요. 근데 그 사람들도 조심을 하겠죠. 처음에는 이제 뭐 정신이 나갔다가 이러면 이제 걸릴 것 같다. 그 다음에 잃을 것들을 생각하겠죠. 그럼 숙박업소를 따로 가는 전략을 구사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숙박업소가 이게 뭐 하나의 그들한테는 팁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신라스테이나 큰 호텔들 있잖아요. 큰 호텔들은 이 사람들이 들어간 시간대 알려주면 증거보존 신청이라는 건 그 안에 CCTV를 보겠다라는 소송 전 활동으로서 법원의 어떤 그런 명령장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내 배우자가 여기 뭐 상간자랑 들어갔으니까 여기 몇 시까지 CCTV를 좀 보여줘라. 좀 규모가 있는 모텔이나 호텔들은 다 보여줘요. 친절하게. 그런데 좀 약간 소박한 모텔들 있지 않습니까? 동네 모텔들. 우리가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지워졌다고 하고 안 보여줘요. 왜냐하면 그들이 손님이잖아요. 대실 손님이 숙박은 하루 한 팀만 받지만 대실은 하루에 4-5팀을 받을 수 있잖아요. 엄청나게 돈이 되겠죠. 11시, 12시부터 막 오니까 들락날락 하니까.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손님인데 그 사람들이 숙박업소 관련돼가지고 증거보전 시작해서 영상을 보여주면 어디서 보여주는지 알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 할 수도 있고 적어도 손님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. 자기네들끼리. 그러니까 허름한 모텔이나 특히 지방은 안 보여줘요. 증거보전 신청에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변호사들이. 이제 모텔을 안 들어가 버리면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죠. 네, 처음에 모텔을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안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차에서 하죠. 차에서 하다가 이제 차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. 잡을 수가 없으니까 현장에 의뢰인을 부르죠.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문 부시고 열어 제끼고 그 자리에서 영상 찍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모텔 차 가다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회사가 있으면 회사에 딱 3분 거리, 회사와 5분 거리 여기다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얻어요. 그럼 타임라인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. 그 타임라인 까고 위치 추적 어플도 다 깔아줘요. 배우자한테. 봐라. 그리고 3분 거리에 핸드폰을 놓고 갔다 오는 거죠. 바로 옆에. 정말 회사랑 가까운데. 그 여자도
거기 오고 왔다 갔다 하고. 그 원룸 같은 데도 CCTV 최대한 없는 데를 자기네들이 하는 거고. 숙박업소, 차, 원룸까지 왔죠. 근데 이 다음에는 더 이상 안 되겠다. 그러면 이제 헤어지자. 이혼하자. 그렇게 막 아예 나가는 거죠. 막 나가는 경우도 있고. 의뢰인이 정말 순진한 가정주부인데 남편이 외도를 하는 그런 오피스텔을 알아내서 거기는 CCTV나 이런 것도 힘들고 구조 자체가 앞에 잠복이 안 되는 거야. 안 해도 안 되고. 그래서 의뢰인을 현장에 불렀어요. 불러가지고 현장에 그 여자분이 딱 왔는데 둘이 딱 나오는 걸 현장에서 본 거죠. 이 여자분이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15년을 사신 분이고 충격을 받아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는 거야. 4층으로 올라가서 4층에서 뛰어내려 버려요. 그 반신문수가 돼요. 현장에서. 제가 그거를 본 적이 있고 또 곤란한 상황은 추적하다가 노출되는 경우죠. 살짝 노출되는 경우 한 2번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경우는 쫓아와가지고 이제 따지는 경우가 있죠. 차키를 그냥 던져놓던 사람이 차키가 안 보이는 거예요. 어디 막 외투 속에 숨겨놓다든지 침대 밑에도 숨겨놓는다든지 차키를 숨기는 거예요. 왜냐하면 차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니까. 차 안에서 관계도 하고 통화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이 일어나죠. 그 다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죠. 블랙박스를 지우거나 차를 원래 105동 밑에다 항상 대던 인간이 205동 2단지에다 차를 대고 걸어온다든지 그런 패턴의 변화가 생겨요. 그리고 감정 태도의 변화도 또 생겨요. 감정 태도. 내가 이제 내연남이나 내연녀가 생기면 짜증을 내죠.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내 몸에 손대지 마라든가. 아 깜짝이야 막 이런다든가. 왜 놀랄 이유가 없잖아요. 원래 안 놀래던 사람이 놀래거나 이렇게 약간 뭐 이런 표정으로 쳐다본다. 내가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 이렇게 모니터에 딱 비쳤는데 아내가 막 이렇게 좀 인간아 뭐 이런 표정을 원래 안 그랬던 표정을 짓는다든지 지나치게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갑자기 내가 왜 그랬지? 이 사람한테 좀 미안한데?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잘해주거나 막 반찬이 되게 갑자기 많아지거나 내가 오늘은 자기 앞으로 데려갈까? 뭐 이런 행동을 한다던가 특정 기념일이 아닌데 물론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변화들이 감지가 돼요. 감정과 태도의 변화가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비가 늘어나죠. 하나부터 10까지 지하철, 국밥 뭐 전부 다 카드를 쓰잖아요. 대부분 요즘에. 현금 안 쓰잖아요. 근데 현금을 쓰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족발을 사왔는데 자기 이거 족발 카드 내역은 없어? 나 그거 현금으로 샀어. 현금을 갑자기 한두 번씩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남편이 또는 아내가. 현금을 쓸 이유가 없는데. 그러면 보통 아내들은 너 이거 현금 어디서 났어? 뭐 보너스 받은 거 나한테 숨기는 거야? 옛날 아내들. 그게 중요한 게 어디서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다 쓴 거야? 현금을 어디에다 쓰고 다니길래 지출의 패턴을 감추는 거야? 이거를 파야죠. 그래서 그런 어떤 출처가 불분명한 지출이 늘어난다.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하나 더 추가 말씀을 드리면 딴 데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친구나 일가 친척들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돼요. 아내가 있어요. 아내가 있고 처제가 있어요. 아내가 있고 처형이 있어요. 언니죠. 아내 언니. 근데 같이 이제 밥을 먹잖아요. 이렇게. 제부 많이 먹어. 뭐 형부 많이 먹어요. 보통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쳐다본다든지 처형이 내 얼굴을 약간 짠하게 쳐다본다든지 이거 좀 더 먹어 처형 저기 제부 뭐 이런다든지 미묘한 표정 약간 안타깝게 보는 표정 그런 걸 감지하기는 쉽지 않죠. 불쌍하게 쳐다볼 수도 있고 어색해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내 여동생의 외도를 내가 알아. 근데 제부 얼굴 보자니 불편한 거예요. 뭐 약간 불편한 어색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떠는 경우도 있고 그 일가 친척들의 태도를 통해서 약간 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후에 그래서 이랬구나. 그래서 옛날에 니네가 이랬구나. 이런 경우가 많긴 한데 역으로 이런 것들이 감지됐을 때 반대로 추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.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이제 피하는 거죠. 아까 그 태도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 여자랑 이렇게 하고 나면 2가지 패턴을 보이는데 세상 꼴보기 싫은 거예요. 이제 아내가. 여기 먼지도 좀 닦아라. 이게 집이 뭐냐 막 붙어서 원래 안 그랬는데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왔으니까 싫은 거죠. 그 여자가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자랑 더 오래 있고 싶은데 들어가야 되잖아요. 들어가기 싫은 데를 들어갔으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. 더 여기랑 있고 싶은데.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루틴이라는 게 있거든요. 사람이. 루틴에서 변화가 생기면 결혼기념일이나 갱년기나 어떤 사고를 당한 게 아닌데 변화가 생기면 외도를 의심해야 된다.